내 주변의 위험한 관계,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나르시시스트의 존재와 의미. 먼저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신생 기업의 설립자이자 CEO의 사례. 선우는 한 스타트업의 설립자이자 CEO로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회사에 대해 매우 열정적입니다. 선우는 자신의 비전과 회사의 잠재력을 뛰어나게 설득력 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투자자 모임이나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자신의 성공 사례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을 산업 내 선구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선우의 나르시시즘은 공동 창업자와 직원들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쉽게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합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여러 직원들은 자신의 의견이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는다고 느껴 회사를 떠났습니다. 선우는 또한 비판을 받았을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의 탓으로 돌립니다. 한 번은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선우는 그 책임을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의 역량 부족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계획이 잘못된 것을 미리 알아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팀 내 신뢰를 저하시켰고 결국 팀의 사기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례는 나르시시스트가 직장 환경에서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선우의 자기중심적 태도와 공감 능력 부족은 그의 리더십을 약화시켰고 회사의 내부 문화와 성과에 해를 끼쳤다. 나르시시즘은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와 조직의 깊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은 일반적으로 자기애와 자아 중심성을 뜻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자존감의 문제를 넘어서는 복잡한 성격 장애로 다뤄진다. 실제로 나르시시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타인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용어로 자신의 반영에 반해 자신을 사랑하다 물에 빠져 죽은 소년 나르키소스에서 비롯되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사랑의 극단적인 형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현대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즘을 개인의 성격 구조와 대인 관계의 문제로 보고 연구한다. 나르시시즘 성격 장애는 뇌의 보상 시스템과 관련이 깊다. 이 보상 시스템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욕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경향을 강화한다. 나르시시스트, 현대 사회의 은밀한 위험 요소가 되는 이유. 나르시시즘 성격 장애가 인간관계에서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행동은 관계 속에서 불신과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나르시시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에 매우 민감하며 자신의 이미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 긴장과 충돌이 자주 발생하며 이는 결국 관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은 현대사회에서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소다. 나르시시스트의 이중 피해자 행세, 그 심리학적 실체는 나르시시스트가 동시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로 자처하는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주제다. 이러한 행동은 나르시시스틱 피해자 증후군으로 불리며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다른 사람이나 외부 요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동시에 자신을 피해자로 표현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이런 행동은 나르시시스트가 겪는 내적 갈등과 자아 존중감의 불안정에서 기인한다. 나르시시즘은 기본적으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지만 이는 자주 외적 인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연결되어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야 하는 강박적 필요를 느끼며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피해자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피해자 행세는 타인으로부터 동정을 이끌어내거나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이런 행동은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할 때 자주 나타난다.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즘의 이러한 형태가 가진 복합적인 특성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종종 갈등과 오해로 가득 찰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취약점을 인정하기 어렵게 느끼며 이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행동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행태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거리를 두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실제 감정을 공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객관적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해야 한다. 나르시시즘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식별하는 것은 심리학 연구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중심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의 일상적인 대인 관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나르시시스트를 판별하는 중요한 방법은 그들의 대화 스타일과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종종 관찰했다. 이들은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비판에 대한 민감성 역시 나르시시즘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거의 용납하지 않으며 이를 강하게 반박한다.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 자기중심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많은 도전을 안겨주므로 이러한 특성을 식별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 예측 가능한 모습들. 나르시시스트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특정 행동들이 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그들의 성격 장애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중심적이고 과대망상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과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는 그들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지속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구한다. 이들은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의 찬사를 받기를 원하며 이러한 찬사는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한 것으로 느껴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종종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강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셋째,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절하거나 매력적인 척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진정한 공감이나 애정과는 거리가 멀다. 나르시시스트가 선호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나르시시스트들이 선호하는 인간 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주로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종종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자기 자신을 경청해주고 칭찬과 존경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선호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낮고 타인의 승인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어 나르시시스트의 강한 욕구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성향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이상적인 공급원으로 작용한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우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상대를 찾는다. 즉,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 이들은 파트너 또는 친구가 자신의 통제 아래 있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중심적 말투가 드러내는 심리.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 특정한 말투를 쓴다.
이들의 언어 사용법은 그들의 자기애적 성향과 조종적 특성을 반영하며 이러한 언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투는 나 없이 어떻게 살 거야? 이다. 이 말은 상대방이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존성을 강조하는 데 쓰인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들의 삶에서 자신이 불가결한 존재임을 강조하려 한다. 두 번째 말투는 내가 최고야.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성취나 능력에 대해 과장하여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들의 자아를 증폭시키고 타인을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세 번째로 사용하는 말투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비판받을 때 종종 이 말을 쓴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특별한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비판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다. 네 번째 주요 말투는 그건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옳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견해나 의견이 항상 옳다고 믿으며 이 말을 통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태도는 대화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들의 욕구를 반영한다. 이러한 말투를 인식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에서 심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나르시시스트의 악몽.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의 유형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독립적이고 자기 확신이 강한 개인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독립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조종이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했다. 하지만 독립적인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뚜렷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이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강인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적 조종에 휘둘리지 않는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종종 강한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그들의 통제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나르시시스트가 독립적인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은 자신들의 취약성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을 피하려고 하며 자신의 불완전성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독립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피하거나 그들과의 관계에서 공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종종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복잡해질 수 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경계를 확실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그 경계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도한 자기 칭찬이나 비난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경계 설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중 나르시시스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나르시시스트일 때 이를 대처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다른 사람의 욕구보다 우선시하며 이는 가족 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나르시시즘의 주요 특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족 구성원이 나르시시즘의 특성을 가졌다면 명확하고 일관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솔직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 항상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건강한 상호작용 패턴을 설정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나르시시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심리치료는 나르시시스트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 나르시시즘의 영향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접근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행동들은 그들이 대인 관계에서 겪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그들의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